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지금 시각은 9시 45분이 방금 넘었네요. 예, 4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이 롤렉스가 47분, 9시 47분 가리키고 있고, 네, 날짜는 28일입니다. 9월 28일. 네, 9월 참 깁니다. 예, 9월 상당히 길어요. 네, 오늘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요즘 9월달 지금 증시는 폭락 중이고, 오늘도 상당히 지금 증시가 그냥 바닥을 치고 있고, 오늘 나스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 9시 10시 넘으면 다우존스하고 지금 이제 또 상당히 좀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유럽 증시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아무튼 지금은 짬뽕입니다. 예, 완전히 미국도 지금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독일은 독일대로 지금 그야말로 각자 도생의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예,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렇게 해가지고 진영이 나뉘고 각자들 어떻게 보면 세계가 참 단편적으로 보였었는데, 지금 그냥 각자 도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일단 한번 그걸 볼까요? 일단 미국은 지금 이제 그런 상태고, 지금 아시겠지만 쭉 지금 미국 얘기 해왔잖아요. 미국은 지금 결국은 미국 국익의 최우선을 두고 있고, 지금 강달러를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어떤 환율이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돌보지 않고, 미국의 어떤 그 이익에 맞춰서 금리를 그냥 사정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 콩글씨가 그래요. 예, 미국엔 그런 단어가 없고 그냥 빅 스텝인데 0.75% 이렇게 계속 이제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지금 뭔가를 치면서 전 세계의 경제가 침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왜 각자 도생이냐? 아시겠지만 지금 영국 파운드가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제 1번 영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 저희 과 교수님께서 문재인 교수님인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교수님께서 헨리 키신저를 만나러 간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옛날이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요 벌써? 헨리 키신저를 만나러 가는데, 헨리 키신저 방에 이렇게 차단막이 쳐 있고 칠판에다 이렇게 써놓은 거를 가려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딱 제치니까 헨리 키신저가 써놓은 거, 즉 동맹의 최우선순위가 써 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맹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영국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저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연대전역과 선후배를 통해서 들은 얘기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영국이다. 근데 그 영국의 파운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0.94 파운드. 15년 전에 0.5 파운드였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파운드에 2달러였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1대1입니다. 15년 만에 파운드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더더군다나 지금은 근래에 지금 거의 한 30% 빠진 것 같습니다. 1985년 이후 최저치. 1985년도가 이제 영국이 이제 IMF 구제금융 받을 때예요. 지금 영국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하다고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해 유전도 있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 북해 유전에서 에너지난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생필품값이 급등하고 있어요. 왜? 영국이라는 나라야말로 지금 제조업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독일처럼 꾸준하게 지금 전 세계를 히트치고 있는 상품이 다이슨밖에 없잖아요.
예, 다이슨만 팔아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의 뭐 60% 이상이 금융업 및 금융업 유사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원달러랜다 파운드 달러 환율이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돈의 가치, 나라의 가치만 가지고 밥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 파운드가 폭락을 하니까 뭐 먹고 살 게 이제 없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으면 집에 쌀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집에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돈이 없어. 아버지가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앞에 농장이 있고 뭐 쌀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뭐 텃밭에서 배추가 기르고 있다든지 이러면 돈이 없으면 뭐 야 오늘 저녁은 비빔밥이다 하면서 이제 뭐 채소를 썰어가지고 밥에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나름대로 또 취향을 달리하면 되는데 그냥 도시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돈만 벌었던 사람들이 돈이 딱 끊겨버리면 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게 다 영국꼴입니다 지금. 자, 그런 최우선 맹방이 지금 파운드화가 폭락이 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놔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예, 최우선 맹방이 파운드화 폭락되든지 말든지가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이에요. 물론 이렇게 된 이유가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트러스 총리가 감세정책 한마디로 이제 세금을 덜 받겠다 했죠. 그러니까 뭐 재정 불안이 일어나겠다 싶으니까 이제 감세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긴축하고 반대잖아요. 지금 미국이라든지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긴축을 하겠다 그러고 영란은행도 지금 내년에 5월까지 기준금리를 6.25% 지금 2.25%인데 6.25%까지 4% 올리겠다고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감세 정책 한다니까 재밌는 거죠. 예, 한마디 감세라는 게 뭐예요? 돈 풀겠다는 정책이잖아요. 배정 정책인데 그러니까 지금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정부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폭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운드화가 지금 폭락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결국 강달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영국 인민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여기서는 기준금리라고 얘기 안 해요. 대출 우대금리라고 얘기하죠. LPR이라고 그러는데 대출 우대금리를 5년 만기가 4.3%, 1년 만기가 3.65%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미국보다 지금 낮죠. 아직은 낮아요. 근데 이제 금방 역전되겠죠. 근데 미국하고 지금 중국의 경제력 차이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턱밑까지 왔어요. 지금 1달러 환율이 6.7 지금 7위안 다 왔습니다. 예. 2002년도 1월에 6.3위안이었는데 지금 7위안 넘으면 이제 중국이 상당히 긴장하는 단계죠.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노무라 은행은 1달러당 7.2위안, 골드만삭스는 7위안 이렇게 보고 있대요. 근데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7위안이 넘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거는 지난달 8월에 오히려 금리를 내렸어요. 예. 금리를 내렸습니다. 3.7%에서 3.65%로. 그리고 3년 만기는 1년 만기는 3.7에서 3.65, 이 3년 만기는 4.45에서 4.40으로 내렸습니다. 지금 미국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내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또한 각자 도생의 모습입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어차피 고정환율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올리든지 말든지 미국,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 대 국가의 자존심이죠. 미국과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중국은 이제 미국이 올리면 우린 내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각자 도생의 모습이죠. 예. 영국같이 이제 최우선 동맹도 폭락이 되든지 말든지 놔두는 것처럼 또 중국은 반대로 미국이 올리면 우린 내리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세 번째 러시아. 예, 푸틴 동원령에 무슨 동원령입니까? 지금 전쟁하겠다고 30만 명도 동원한다지 않습니까? 그게 급등하던 러시아 증시가 폭락했어요. 그동안 약간 급등했죠. 예, 다른 나라 막 침체될 때 러시아만 급등했습니다. 왜? 러시아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 약간 유순하게 잘 갔죠. 근데 지금 전쟁이 뭔가 양상이 유가가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러시아 증시가 안 좋다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러시아 이제 전쟁 끝낼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뭔가 이게 저같이 이렇게 무지랭이도 여기 전쟁 끝낼 때가 왔네라고 이게 상식적인 생각을 할 때 그거랑 반대될 때가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무리수인 겁니다.
지금 이제 푸틴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핵무기를 쓰겠다 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 무리수인 거죠. 이런 무리수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30만 명을 다 동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증시가 폭락하죠. 증시 폭락이라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과 빗나가거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증시가 폭락하는 겁니다. 예. 무슨 예측이 안 될 때 폭락하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침체가 예측될 때.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것은 불황이 예측되기 때문에 돈을 빼는 겁니다. 그 러시아 증시가 폭락하는 것은 뭐냐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폭락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지금 핵무기 쏜다는데 이건 또 뭘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침체가 너무나 확실할 때 증시가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9월 30일 날 이제 국민투표 다 끝나고 이제 아마 전면제 합병 선언을 할 거예요. 조만간에. 아마 30일 날 합병 선언을 할 겁니다. 지금 국민투표 다 끝났어요. 지금 진행 중이군요. 예. 진행 중이에요. 26일부터 진행했으니까 지금 28일이죠? 30일까지 한다 그랬으니까 30일 다 끝나면, 개표 끝나면, 30일까지 개표 끝나면 아마 합병 선언을 할 겁니다. 지금 추가 제재가 임박하겠죠. 그렇게 되면. 왜냐? 서방도 서방대로 이제 뭐 시나리오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갑자기 그때그때 감정대로 가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을 해서 전쟁을 끝내는 대로 패키지를 줄 것이고, 끝내지 않고 이게 점령자 합병하거나 서방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또 뭐가 있냐면 또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예를 들면 이렇게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서방은 뭘 하냐면 추가 제재를 하겠죠. 예, 추가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결제망이 아마 동결될 거예요. 한마디 돈을 묶는 거죠. 러시아가 이제 밖에서 받을 달러화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은행 그냥 금융 동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러시아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결국 또 이제 각자도생의 모습인데 결국은 산유국이고 본인들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1위 국가입니다. 지금. 예. 1위 국가예요. 사유대가 1위군요. 러시아 2위. 예. 석유가 급등했을 때도 좋았지만 석유값이 내려가도 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다 지금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공갈칠 카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 세계는 각자들이 지금 보일 수 있는 카드를 다 보이는 지금 완전히 막판으로 가는, 우리가 새벽 3시쯤에 포카판 있죠? 네, 그때의 상황입니다. 네, 이제 새벽 5시가 다가오고 있고 이제 전화는 마누라하고 전화가 이제 오고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각자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뻥카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일본. 일본도 각자 도생입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나라다라는 태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올리든지 말든지, 중국이 내리든지 말든지, 러시아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세계 경제가 망하든지 말든지 일본 경제는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일본은행입니다. 예, 일본은행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물가가 좀이라도 올라줬으면 하는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대요. 일본 관리들은. 왜? 지금 물가가 0%입니다. 계속 디프레션이란 말이죠. 물가가 안 오르고 있어요. 물가가 올라야 경제에 어떤 불씨가 살고, 물가가 오르면 약간 이 생산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수입업자, 생산자나 이런 사람들이 흥미가 나는데, 물가가 그대로니까 경제가 약간 죽어가는 느낌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140엔, 150엔 간다고 해도 이게 170엔을 간다고 해서 일본이 뭐 떨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예, 일본이 한 나라 자체가 그래요. 일본 경제 관료들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떨지 않습니다. 국제 경제에 전혀 이상 없다는 듯이, 국내 경제에 전혀 이상 없다는 듯이 생각하고 있고, 그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1위의 순채무 국가입니다. 지금 달러화로 받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달러화로 받을 돈이. 그러니까 달러가 부족할 리가 없어요. 지금 애가 좀 부족하면, 야, 아빠 돈 내놔. 나한테 돈 줄 거 있잖아.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비떡촉을 하면 돼요. 예. 순채무국이고 가장 채권을 많이 또 들고 있는 게 이 미국입니다.
미국한테 엄청나게 많은 미국 국채를 사놓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돈 달라고 하면 돼요. 야, 내가 국채 줄 테니까 돈 내놔, 달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어마어마한 앵고 때 많이 사놨던, 플라자 합의 때 많이 사놨던 앵고, 1985년도 플라자 합의 이후로 앵고 때 많이 사놨던 미국 뭐 부동산들, 뭐 천정부지를 인플레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 팔면 금방 이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전혀 떨려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일본 재밌는 게 뭐냐면 단기 금리가 0.1%고 10년물 금리가 0%입니다. 10년 대출이 0%예요. 대출 상품이. 예, 단기 금리는 0.1%. 오히려 돈 빌리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거죠. 이자를 준다는 얘기죠. 0.1%. 빌린 사람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돈 빌려다 뭘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 빌리는 걸 똥보다 더 싫어하는 게 일본입니다. 예, 사람 죽이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돈 빌려서 뭐 이렇게 집 사고 이런 걸 절대 싫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왜? 뭐 예전엔 그랬어요. 그 앵고 때는 금리가 막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그때는 돈을 막 빌려가지고 했다가 그거 한번 부동산 폭락해가지고 4분의 1 떨어지는 거 보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금리가 낮아도 아무것도 안 삽니다. 8월달 CPI 지금 미국이 9% 10% 이러고 있고 중서부가 뭐 11% 12%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일본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2%입니다. 이것도 8년 만에 가장 빠른 인상률이라는 거죠. 2%라는 것은 사실은 꿈의 경제 관리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꿈의 인상률이에요. 근데 이 2%를 더 올리고 싶어 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은 아예 생각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에 참 뭐 어떻게 보면 참 나라도 이렇게 다른 나라가 없어요. 이것도 결국은 바로 각자 도생의 모습이죠. 가장 재밌는 나라입니다, 일본. 그래서 일본의 나라가 우리가 연예인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처럼 일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꾸 무슨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뭐 일본이 가난한 나라네, 망하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은 부모한테 뭐 물려받은 것이 없는데 자기 혼자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부모는 가난한데 자기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와서 공인회계사 시험 붙어가지고 또는 뭐 고시를 붙었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월 1,000만 원씩 받는 사람인데 일본은 지금 부모한테 건물을 받은 건물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취직 같은 걸 잘 안 하고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류대학 나와서 근데 제가 한국에 봤을 땐 제가 찌질해 보이는 거지. 근데 얘는 집 한 채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일본은 건물주의 아들이야. 얘는 내일 만약에 직장에 잘리면 그 다음부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뭐 노가다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건물주 아들 보고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는 절대 우리가 뭐 걱정할 나라도 아니고 앞으로도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산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오히려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지금 살 나라 형편이에요. 그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독일이에요. 이 독일도 재밌어요. 각자도생의 또 가장 대표적인 국가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한 15년 될 거예요. 유럽 통합의 단물을 다 빨아먹었습니다. 이 유로화가 되면서 사실 처음에는 독일이 마르크를 포기하고 통일 독일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나라 경제권을 상실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초반기에 약간의 어떤 그래 보였던 것이고 유로가 사실 가치가 독일 경제보다 낮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마르크는 되게 비싼 화폐였고 유로는 독일 마르크보다 싼 화폐가 된 거예요. 왜? 유로는 소위 얘기해서 독일 같은 나라도 있지만 그리스, 스페인 뭐 이런 하여튼 남미 피그라고 그러죠. 우리 피그. 포르투갈, 스페인 피그스에서 PIGS에서 피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피그스, 이 돼지 새끼들. 이 돼지 새끼들이 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소위 얘기해서 이게 통화가 적정 규모로 유지되기 때문에 제일 잘 살고 제일 강력했던 독일은 오히려 본인의 생산, 소위 얘기해서 본인이 제조하는 제조업에 만들어진 성능이 상당히 좋은 어떤 제품을 아주 싸게 팔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환율의 이득을 본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독일 제품을 상당히 싸게 사고 그래서 독일이 그렇게 잘 나갔기 때문에 영국 차라든지 이런 게 다 망한 거예요. 괜히 망한 게 아니에요.
독일 차는 좋고 싼데 다른 나라 차가 비싼데 누가 사겠어요? 사지 않죠. 그래서 독일 차가 지금 전 세계를 석권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BMW니 벤츠니 뭐냐면 환율이 덕을 봤어요. 원래 만약에 마르크대로 만약에 돈을 팔았으면은 지금보다 30% 정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될 제품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클래스 ES 6천만 원, 5천만 원 하잖아요. 엄청나게 싸진 거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러시아 가스 공급도 저렴했어요. 예, 러시아 가스 공급도 저렴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덕을 봤죠. 물가가 안정됐어요. 또 유로 통합의 수혜자죠. 러시아가 나토의 평화 기간을 상당히 이제 수혜를 봤다. 이게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 독일도 이제 단물 다 빨아먹고 영국도 브렉시트로 나가버리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지금 마크롱이 멜로니니 지금 이번에 이탈리아 멜로니 여성 총리가 나타났잖아요. 완전히 보수나 극보수